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달아 뵙네요. 11월 영종도 브리핑은 사실 두 번 하네요. 네. 왜요? 제가 메모리 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방송 사고였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리허설 한번 했고요. 네, 엄청 재밌었죠. 엄청 재밌었죠. 막 울고 웃고. 오늘 다시 하니까 뭐 더 말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네. 11월 들어서 두 번째 하는 영종도 브리핑,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 보시겠지만은요, 정창규 기자님이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따끈따끈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었는데요. 다시 그대로 좀 들려주시죠. 네, 추가해서 얘기할 게 이제 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선언 자립하겠다. 네. 이제 인천시장이 발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그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서로 불편해진 상태인데 어쨌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환경부가 법에 의해서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태워서 재만 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그 전 단계는 발생 지역에서 처리를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중구의 그 자원 순환 시설은 영종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인천항 쪽에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고 영면 쪽에 자체 매립지를 이제 추진하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 군수, 군민들 모두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3-109 잔여 구간을 계속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또 있어서 논란만 계속되고 결국은 매립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번 달에 이슈를 제기했던 그 버리스타 쓰레기를 잘 버리는 그런 이제 수도권 주민들의 어떤 발상의 전환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덕목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 영종도의 최대 이슈였던 3년 6개월을 마침내 올해 착공한다는 것이고 일부 구간은 10월 정도면 이제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착공을 하게 된다는 소식인데 일부에서는 인천대교를 무료화해서 이제 그 소위 손실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나 도시공사 또 경제청이 분담하는 것까지 이제 협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는 할 텐데 나중에 결국 통행료의 문제가 결국 최종적으로 또 주민들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통행료가 한 4천 원 정도는 돼야 유지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벌써부터 지금 이제 우리 영종타임즈 이번 12월에서 초대 통행료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규탄 지금 현재는 공항공사 직원인데 그분과 인터뷰도 좀 해서 이 현안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고요. 근데 제가 하늘도시 살아봤는데 영종 하늘도시는 그게 다리가 무료로 되지 않으면 제3유니크가 무료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 영종역 이용하기도 좀 힘들고 인천대교 나가기도 좀 다리가 길고 그래서 제3유니크가 무료로 되면 굉장히 유용한 도시인데 그게 유료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얼핏 그냥 옛날 기억 더듬어서 얘기해 보면 이거 무료로 해야 된다고 하면 시나 정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최소한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무료도 하나는 있잖아요 이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논의하는 자체도 엄청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왜 저번에 리허설 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게 제3연립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사나 내용들을 검색을 해봤을 때 2014년 완공이라 하고 예산 6,500이 다 돼 있다고 이미 지금 시점으로 10년도 이전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 하늘도시 그하고 청라에 아파트 분양할 때 분담금으로 다 걷어가지고 있었다 했거든요. 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냈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도 아마 그때 제 자료 말고 그때 당시에 들은 기억에 LH한테다가 너네 그 돈 다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나중에는 몰리다 그 돈 다 없어졌다 하고 오리발 딱 내밀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 땅에 묻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나름대로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하지 않아서 이자 발생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는 이렇게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갈 거라서 네.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땅값 오를 때 네.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무슨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정부가 그냥 사기 친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네. 이제 알아듣겠네. 청라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인천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니네들이 그러면 예산을 대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청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이 돼서 흑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거고 영종역은 여전히 불편한 그런 상태인데 오랫동안 이미 우리가 낼 만큼 냈으니 이제는 정부가 좀 책임져라 라고 하는 상황에 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종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버스 공영 차고지 공항 관련 단지 쪽에 차고지가 생겨서 영종도 안에서 이제 운행하는 버스들에 대한 그 인프라는 구축이 되는데 578번인가요? 그 한정면을 갖고 있는 그 마을버스 같은 그 기능을 하던 그것들이 폐선돼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중구청장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봐도 그런 것들이 한정면허 폐지에 대해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223번이나 다른 노선을 좀 증차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시 당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한정면허를 다시 폐선하지 않고 존치하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이모드 차량이 영종도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웬만큼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버스처럼 잘 사용했던 578번, 578-1번, 98번인가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8번 탔더니 딱 써있더라고요. 이 네. 노선은 폐선됩니다. 다 붙여져 있어요. 그 보니까 영흥도로 이제 매립지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시청 앞에도 가서 그 영흥도 사람들이 가서 시위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게 또 제3연휴 껴놓으면서 또 유료화로 진행되면 옛날에 그 유료화 반대 시위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통행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통행료 운동을 모르는 새롭게 유입된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통행료 문제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제 당면해야 또 그게 불이 붙을 것 같긴 하고요. 영흥도 문제는 어쨌든 지금 그 옹진 군수나 뭐 국회의원이나 결사 반대라고 하는 입장이고 시는 무조건 진행한다. 그런데 그리고 그게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는 지자체가 엄격히 다른 거잖아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옹진군을 가는 그 사이의 길은 경기도인데 네. 옹진군은 인천시예요. 아, 옹진군은 대부도를 이제 안산 시흥 지나서 네. 대부도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곳인데 네. 인천이죠. 저는 솔직히 살짝 보면서 야 저기가 영종도가 될 뻔도 했을 건데 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영흥화력 발전소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중단시켜야 된다, 가동을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바로 영흥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재를 매립하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같이 물려 있어서 영흥도 쪽에서는 상당히 좀 격렬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지난번보다 더 풍성한 소식을 갖고 오셨네요. 근데 그 인천시에 경기도 쓰레기랑 서울 쓰레기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쪽에서는 반발이 크겠네요. 서울 쪽이. 그렇죠. 왜
그 자꾸 홍보하냐. 실제로 그쪽 관계관이 전화를 해서 홍보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격앙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 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나. 이미 청라국제도시도 조성되고 이제 뭐 검암이나 검단 신도시들이 계속 조성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이제 주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바뀌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재로 오는 거는 협의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직매립하는 방식, 쓰레기채가 오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그 당국자끼리의 어떤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권에 사는 그 주민들 자체가 이제는 버리스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입장을 같이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최대한 해결하는 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네요. 모아서 한 군데로 가겠다 하는 발상이 좀 나쁜 발상이겠죠.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파쇄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종이는 사실 재활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종이 쓰레기는. 근데 파쇄한 종이는 올 2월부터 재활용이 안 돼서 일반 쓰레기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무실에서 다 파쇄하는데 이 버리스타 문제가 좀 전국적으로 인천시가 이렇게 시작한 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이 파쇄 종이가 왜 이제 재활용이 안 되냐면 인건비가 더 든다고 용역권에 대해서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일반 쓰레기로 하는데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조그만 물건 사는데 이만한 그 박스가 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난감한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배달 문화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 양이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소비자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안들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인 것은 쿠팡이나 뭐 이렇게 신세계몰이나 이런 데가 다회용 박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재수거해가는 맞아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했어요. 이런 뭐 파쇄된 종이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더 정확히 버려져서 정확히 이제 재활용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소비자들도 분명하게 이제 그거를 분리수거 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좀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부도 이제 이게 좀 아직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왜 비닐봉지가 안 썩으니까 요새는 이제 썩는 비닐봉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썩는 비닐봉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 소각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그건 이제 썩어도 되니까 이제 매립해도 된다라는 취지를 만든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만 골라내는 방법이라는 것도 전혀 뭐 없으니까 소각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핀셋으로 이렇게 딱 이제 그렇죠.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겠죠. 정창교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혜경 씨, 우리 영종도 생활문화 정보를 깨알같이 또 알려주실 거죠? 네, 영종도 생활문화정보 들려드릴게요. 오늘 11월 14일 맞죠? 14일이네요. 14일이에요. 어제자로 일제히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시행이 됐어요. 우리 딸들은 걱정을 하던데 위반 시 바로 10만 원이 부과되는 건 또 아니고 위반 시 착용을 지도했는데 불이행 시 그러니까 한 번은 봐주 면전에서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인 경우 10만 원 이하고 관리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이하를 불게 되고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과태료를 부과받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언제 우리 안 쓸 수 있느냐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내가 대중 목욕탕이나 풀속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신랑이나 신부일 때 그리고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먹을 때와 내가 신랑 신부일 필요일 까닭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는 게 타인과 나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니까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단속 예외가 또 있긴 있어요. 뭐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여유는 있지만 이게 건강한 성인들은 모두 스스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렸고 아까 이제 전기자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인천 시내 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이 돼서 총 개편율이 54.8%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598번, 598-1번의 완전한 폐선이고요. 그다음에 223 버스 노선도 이제 하늘도시하고 운서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도 전서 쪽 운행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아가요. 그리고 208번 버스가 새로 생겼다고 하고 인천에는 이제 우리 동네 이음버스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통행 인원 대비 더 작은 버스를 배차했다라는 그런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에 어떤 노선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리고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행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 전에 민원을 넣으면 조금 뭐 증선 같은 게 타당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게라도 의견을 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연초에 1월에 아이모드 시범 버스 사업 지어가지고 아이모드가 시범 사업 운행하고 돌아갔는데 만족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다시 2022년 12월 말일까지 운행하는 것을 확정하고 돌아온 아이모드 버스 얘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운행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탈 수가 있냐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을 내가 받으시면 저절로 다 돼요. 거기에 출발지, 버스 정류장 기반한 표현으로 또는 버스 정류장 번호 기반으로 출발과 목적지를 넣으시고 호출하기를 누르면 QR코드가 떠요. 그거를 승차하실 때 딱 찍고 승차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직은 시도를 못 해봤는데 기본 요금은 우리 버스가 1,250원인데 이거는 성인 1,800원이긴 합니다. 조금 더 비싸고요. 청소년 1,20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그 버스 정류장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로 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사용하시고 기존 이게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택시처럼 네. 버스 정류장에서 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형 합승 택시 그럴 수도 꼴인 있죠. 거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딱 호출을 해보니까 이미 몇 분이 그 노선의 중간에 내릴 사람이 6명 정도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하겠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기사 아저씨가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요? 거기 다 화면으로 뜨지 않겠어요, 요즘에? 제 생각에는 이게 AI 노선인 거죠. 이게 음. 신청하면 그 신청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절로 뜰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네. 그리고 이제 하차 인원 1명, 2명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미래형 버스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미래형 버스가 네. 미래형 교통수단이겠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몇 달째 제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찾아보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재난적 의료비 국가지원 제도인데요.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가 드는 가정에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그렇게 과도한 편은 아닌데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미처 보장해주지 못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 6개월 이상 긴 병실료 이런 거는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까지가 전체 국민으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4인 가구 16만 5,070원 이하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입원했을 때는 180일까지 지원이 되고요.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질환이 원래는 중증 난치 질환에 딱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2020년부터 전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랜 병치레를 하시는 환자 이제 있으면 퇴원일 이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셔서 늦지 않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전화로는 1577에서 1000번입니다. 본인이 해당이 있거나 뭐 수입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이제 해당이 있으실 것 같으면 샅샅이 찾아서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지출로부터 조금 마음 놓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처음 이거 들었을 땐 되게 감동이었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그렇구나. 네. 좀 감동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뭐 거기 이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로 어제 이제 거기 영종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락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부부가 계시다가 이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그 어린 자녀도 있고 뭐 근데 이사도 가고 짐도 버려야 되는데 그 사실 이사하고 짐 이거 버리고 하려면은 힘도 많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돈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계층 이런 분들이 영종도에 계시면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도움을 신청하시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저의 일당들이 연락만 받으면은 바로 가서 도와드립니다. 좋네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일정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예. 자원봉사센터 거기 직원들이 뭐 우리 허대리도 계시고 한데 참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가구원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상 시는 제외됩니다. 그 정도면 정말 살만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말이에요. 네, 그리고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 심사를 통해서 정말 힘든 생활을 지나시고 계신다. 그럼 추가 1,000만 원까지 더 지원을 해드린다고 저는 합니다. 그 동네마다 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잖아요. 다 신청을 안 해도 그랬으면 복지센터에서 좋겠어요.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해당된다 그러면 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주게. 맞아요. 신청을 해주든지 그냥 이렇게 주든지 꼭 그게 신청제여서 오히려 더 힘들고 생업에서 24시간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신청도 못해. 그게 제일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 아주 핫한 카페가 있습니다. 영종도 언니들의 마켓 해가지고 그 카페 사람들은 다 영언마라고 줄여서 말해요. 그래서 그게 영만 카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카페에서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그 사업자와 그 소비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카페인 거죠. 뭐 사업자 아닌 개인도 물론 있으시고요. 그래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고 아주 퀄리티도 있게 열리고 있다고 제가 카페에서 보고 어제 긴급 출동해서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제 사진을 쭉 올려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았고요. 볼거리 많았고요. 이제 먹을거리는 거기서 직접 먹는 이런 게 아니라 뭐 건어물, 뭐 마카롱, 뭐 이런 예쁜 것들, 예쁘고 포장되어 있는 것들, 새로운 맛들 이런 게 많았어요. 이번에 업체는 뭐 마카롱, 빵 부자 마늘빵, 착한 실내봉, 수제청 뭐 그런 것들이 많고 헤어핀, 커스텀 폰 케이스, 핸드메이드 헤어핀, 쿠션 담요, 펜더하우스 뭐 댓글 달면 현장에서 막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아기 바지 맛집 땡땡스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쭉 이번에 참여를 한다라고 쓰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오셨으면 지난주에 물건 사간 분들이 사장님 여기가 조금 이래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카페예요. 그래서 되게 서로 이제 같이 살고 같이 돌보는 느낌이 가득한 카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주 주말이라서 제가 어제 풍경은 그냥 담아서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는데 흰색 파라솔을 쓰시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흰색 파라솔을 대여를 해주니까 똑같이 이렇게 일단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막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죠.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댓글 이벤트도 막 10,000원짜리 현장에 쓸 수 있는 걸 막 주기도 하고요. 공기청정기 경품도 있고 갈비 세트 있고요. 우리 동네 귤 박스 2개, 속눈썹 연장권, 남성 커트 2명 뭐 이런 게 이제 댓글 이벤트인데 그 댓글에 막 영원마가 내 소확행이다. 이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매번 갈 때마다 너무 통장을 만들어준다. 텅 빈 통장을
만들게 하는 거다.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은 1시부터 7시까지예요. 너무 늦지 않게 가시면 될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예. 1시부터 7시. 1시부터 7시고 매주 주말 한다고 하긴 하지만 장소와 할지 말지는 그때그때 결정해요. 그때그때 업체들도 막 올리고 저희 미세먼지가 높았다 그래서 한 주는 취소됐거든요. 그 날씨가 너무 춥거나 이러면 취소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겨울로 접어들어서 이게 몇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페에 가입만 하시면 가입 안 해도 전부 글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전체 공지 확인하시고 장소를 매번 바뀌어요. 롯데마트 옆에서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영종도 언니들의 마켓이라는 카페 하나 알려드렸어요. 우리한테 되게 재밌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는 없고 작고 귀여운 상점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동네에 큰 거만 롯데마트나 있지. 그래서 한번 콧바람 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데로 이동도 하면서 하는구나. 네, 여기만 그 자리만 하네요. 하는 게. 영종도 언니들의 마켓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이제 우리 동네 재미난 영종도 최고의 히트작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거 잘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영종도서관 도시락 콘서트가 올해도 성황리에 열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 공연이에요. 그래서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영종도서관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현장감 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시인 안도현 씨가 영종도까지 나와주신다고 합니다. 안도현 씨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다 적지 못하고 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국민 시인이시죠. 국민 시인이죠. 많이 알려진 시인이시죠. 1253 밴드라고 이제 밴드도 함께 해서 시와 음악이 있는 게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김선희 아나운서가 그러게. 진행을 하는 나 그 얘기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소중한 도시락 콘서트 영종도 주민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영종 도서관의 콘서트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11월 기대돼. 28일이에요. 현장 참여 원하시면 미리 사전 신청하시고 추첨을 통해서 딱 10분에게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10명입니다. 먼저 신청해 보시. 저 선착순으로 신청. 선착순 아니고 추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다 밀어낼 수 있습니다. 소극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앉으려면 10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종도 생활문화정보. 네, 김효영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020년 11월 영종도 브리핑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모레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